자, 이노스페이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 보고서에 담긴 숫자, 그 너머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 장면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민간 우주시대의 문을 활짝 연 정말 역사적인 발사 성공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과연 이노스페이스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노스페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3분기 실적과 재무 상태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무기, 우주택시가 뭔지, 또 투자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 마지막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이노스페이스,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시죠. 자, 우주산업을 크게 보면요, 발사체를 만드는 업스트림 분야가 있고 그 위성이 보낸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운스트림 분야가 있어요. 이노스페이스는 바로 이 업스트림의 핵심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원하는 궤도까지 실어 나르는 로켓, 이걸 만들고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우주 데이터 경제의 가장 첫 단추를 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실적입니다. 과연 2025년 3분기 이노스페이스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 무려 17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아직 본격적인 상업 발사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온 매출이라는 점이에요. 이걸 감안하면 이 숫자는 이노스페이스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시장에서 벌써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성장의 규모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2023년, 2024년 이 2년치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을 2025년 단 3분기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아니, 그럼 이 매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직 위성을 쏴서 번 돈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총 89억 원짜리 모의 발사체 공급 계약에서 나온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업 발사 전에 기술력을 먼저 인정받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매출로 잡힐 수주 잔고가 아직 73억 원 넘게 남아있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출 성장세가 이렇게나 인상적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드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익은 내고 있나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만 무려 334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연구개발, 즉 R&D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으니 당연히 영업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걸 그냥 손실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미래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한 아주 전형적인 딥테크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회사의 재무 체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번엔 재무 상태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면 핵심적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단 현금은 반토막에 났고요. 총 부채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작년 말까지만 해도 빚보다 현금이 많은 순현금 상태였거든요. 근데 딱 9개월 만에 빚이 현금보다 많아지는 순부채 상태로 확 바뀐 겁니다. 이런 현금 소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R&D 비용으로 돈이 계속 나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20%대에서 플러스 90%대로 급등한 이 숫자가 지금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앞에서 봤던 그 막대한 R&D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이 결국 이 부채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자금을 집중적으로 태우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시 버링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돈을 태우고 있는데도 왜 투자자들은 이노스페이스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 이른바 우주택시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기존의 대형 발사체는 일종의 광역버스 같은 거예요.
여러 위성을 한꺼번에 태우니까 싸긴 한데 정해진 노선이랑 시간에 내가 맞춰야 하죠. 옆자리 승객 때문에 출발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노스페이스는 뭐냐? 바로 프라이빗 택시입니다. 고객이 이 시간에 저기까지 가주세요 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 즉 특정 궤도까지 딱 데려다 주는 거죠. 소형 위성 시장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노스페이스가 준비한 우주 택시 라인업 한빛 시리즈입니다. 보면 90kg짜리 아주 작은 위성부터 1300kg의 중대형 위성까지 정말 다양한 고객들의 필요에 딱 맞춰서 최적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 우주 택시를 움직이는 심장, 그게 바로 이노스페이스만의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인데요. 장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성. 고체 연료랑 액체 산화제가 분리되어 있어서 폭발 위험 자체가 없어요. 둘째, 경제성. 복잡하고 비싼 부품 대신 단순한 전기 모터 펌프를 쓰니까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어 가능성. 엔진 출력을 맘대로 조절하고 심지어 컸다가 다시 켤 수도 있어서 위성을 정말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벽, 즉 해자인 셈입니다. 이 비유를 드리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번 불 붙이면 그냥 끝까지 타버리는 성냥. 이게 기존의 고체 로켓이라면요.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은 필요할 때마다 불꽃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가스버너 같은 거예요. 당연히 훨씬 더 안전하고 정교하겠죠? 자,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는 업스트림 발사 서비스 제공자다라는 명확한 시장 전략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이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목표와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력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투자는 언제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이노스페이스가 상업화라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번에는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동성 리스크. 지금처럼 돈을 빨리 쓰고 있는데 과연 다음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제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둘째, 상업화 리스크. 시험 발사는 성공했는데 이걸 돈 버는 상업 발사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주로 달러나 유로로 이루어지다 보니 생기는 환율이나 금리 변동 같은 외부 시장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노스페이스의 투자 스토리가 잘 현실화되는지 확인하려면요. 이 네 가지 신호를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째, 2025년부터 시작될 첫 상업 발사가 과연 성공하는가? 둘째, 새로운 발사 계약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는가? 셋째, R&D를 계속하기 위한 다음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의 핵심이죠.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에서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는가? 이 네 가지 꼭 기억하고 계속 추적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미 하늘로 날아오르는 법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기술 여부로 과연 비즈니스도 성공적으로 날아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이노스페이스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